청백리 정성 고불 맹사성 편입니다. 1360년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1438년 세종때까지 78세를 사셨다. 맹사성은 충청남도 아산 온양에서 고려말 수문전 제약을 지낸 맹희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맹사성의 할아버지인 맹유는 고려 말기의 고위관리로 최영 장군과 친구 사이였고 아버지 맹희도의 절친이 정몽주였다. 맹사성의 아내는 최영의 손녀였는데 조부의 친구이자 아내의 할아버지인 최영이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반대하여 싸우다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성계가 맹사성의 재능을 특별히 여겨 연좌시키지 않고 중용하였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할아버지 맹유는 개경 두문동에 직거하였고 아버지인 맹희도 역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충청도 한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야사에 의하면 어느 날 최영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용 한 마리가 집 앞 배나무를 타고 승천하고 있는 꿈을 꾸었다. 놀라 깨어 밖으로 나가보니 어린 맹사성이 배나무에 올라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최영이 꾸짖는 척하니 보통 아이들처럼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잘못을 고하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보고 손녀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이후 최영이 그 집을 맹사성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집이 지금 충남 아산에 있는 맹시 행단이다. 맹사성은 26세인 1386년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춘추관 검열이 되었고 그 뒤 여러 배설을 거치다가 32세인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자 관직을 사퇴하였으나 조정에 출사하여 후배들을 지도하라는 동료들의 권고로 조선에 출사하였다. 조선 개국 직후 태조 이성계로부터 예의자랑직을 제수받았다. 47세인 1407년 예문관 제학이 되어 진표사로 명나라에 가는 세자를 수행하여 다녀왔다. 48세인 1408년 대사원으로 있으면서 영모 사건을 치조하는 중에 태종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태종의 사위이자 조준의 아들인 조대렴을 고문했다. 이 사건으로 맹사성은 왕과 왕족을 능멸했다는 제목으로 처형 지침까지 가게 되었으나 당시 영의정이던 성성님과 황희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다. 56세인 1416년 이조 참판에 이어 예조판서가 되고 1417년 호조판서가 되었지만 고향의 노부를 위해 사직을 원했으나 태종은 충청도 관찰사로 삼아 노부를 복령하게 하였다. 58세인 1418년 세종 즉위 후 공주판서가 되었고 이때도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되지 않았다. 그 뒤 1419년 이조판서와 예문관 제약이 되었고 그 이름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1421년 의정부 찬성사, 67세인 1427년에 우의정이 되었다. 우의정 재임 시에 태종실록을 편찬 감수하였다. 태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 세종이 한번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맹사성이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반대하니 세종이 이에 따랐다. 72세인 1432년에 좌의정이 되어 명재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청백한 선비로도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다. 영의정 황희와 함께 조선 초기 문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문에도 능하여 강호사시가라는 유명한 시조를 짓기도 하였으며 음악에도 밝아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즐기기도 하였고 우리나라 고유의 궁중음악인 향악을 정리하였으며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는 평소 하인이나 노비에도 관대했으나 중요 지척의 사람들에게는 엄하게 대하였으며 또한 김종서의 장수로서의 재질을 알아본 그는 김종서를 병조판서로 청구한 뒤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세종시대의 압록강과 도명강을 경계로 한 북방 영토가 확정됐다. 당시 관료들은 북방의 예진족에 대해 정벌보다는 현상 유지를 주장했다. 이때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은 영의정 항의와 우의정 건진과는 달리 세종의 예진 정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했다. 정벌 시기, 군사 규모, 최윤덕을 중심으로 한 정벌군 조직, 7개 부대에 의한 동시자발적 기습작전 등은 모두 맹사성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이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를 확정할 수 있었던 때에는 맹사성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이다. 세종은 잦은 질병으로 온양으로 자주 내려와 원천적으로 질병을 치료했다. 이 기념으로 온양이라는 지명을 하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종은 온천치료의 혜택이 백성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비췄고 온양에 살아서 온천치료의 효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에 즉시 찬성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맹사성은 조선의 온천 복지 정책에도 크게 일조하였다. 현재 온양온천은 대전 유성온천, 충주 수안부온천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온천에 속한다. 만년에 가서 배설을 사용하던 맹사성은 1438년 치과하고 있던 온양자택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78세로 설하에 이남을 두었다. 세종은 맹사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상가집을 직접 방문,
고골했을 정도로 그의 인품과 학덕을 높이 샀다. 맹사성은 식량은 늘 농미로 하였고 평소에 소를 타고 다니기를 좋아하여 보는 이들이 재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 선배였던 영의정 성성리는 맹사성의 집 가까이에 살았는데 매번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 지나갔다고 한다. 맹사성은 소탈하고 조용하며 엄하지 않아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포를 갖추고 대문 밖까지 나아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들어왔다고 한다.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몇 번이나 노부의 병간호를 위해 벼슬을 내놓았지만 세종은 한 번도 그의 사직을 유언하지 않았다. 평소 허름한 옷차림으로 황소를 타고 다녔던 맹사성은 재미있는 야사를 많이 남겼다. 고향인 온양에 내려갈 일이 있었던 맹사성에게 한 현감이 잘 보이기 위해 그가 지나갈 길을 닦고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맹사성은 나타나지 않고 웬 소를 탄 노인이 현감 앞을 소에서 내리지도 않고 길을 떡하니 지나갔다. 어이가 없어진 현감이 하인들을 시켜 그 노인을 잡아오려 했지만 노인은 하인들에게 온양 사는 맹꼬부리가 제 소 타고 제 갈 길 가는데 어찌 바쁜 사람을 붙잡는가 라고 허허 웃으며 받아치고는 제 갈 길을 갔다. 한참 지난 다음에 맹사성을 따라가던 하인들에게 보고를 받고서야 그 노인이 맹사성이었다는 것을 안 현감이 사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인수를 연못에 빠뜨려 그 연못을 인침연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한 번은 맹사성이 길을 가다 정자에서 쉬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선비가 먼저 와 있었다. 맹사성의 검소한 옷차림을 보고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젊은이가 그를 놀릴 양으로 우리 공당놀이라는 걸 해볼까요? 댁은 말끝에 공이라고 하고 나는 말끝에 당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제안했다. 먼저 곱을 시작했다. 서울에는 무엇하러 가는 공? 과거 시험 보러 간당. 내가 합격시켜 줄 공? 에이 당치도 않당. 그 후 며칠이 지나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고 맹사성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보니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선비였다. 맹정승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이렇게 물었다. 자네 나를 알아보겠는 공? 아 알아보겠당.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떠한 공? 죽어 마땅하옵니당. 이 와중에 공당놀이로 다시 화답한 선비도 풍류의 멋을 아는 선비였던 모양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자 맹정승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맹사성은 그 선비를 잘 보살펴 뒤를 봐주었다고 한다. 맹사성은 관리로서 받는 봉급을 생활비만 남기고 대부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었다. 서울에 살던 집도 남에게 빌린 집이었다고 한다. 맹사성이 우의정 때의 일이다. 국사를 의논하기 위해 병조판서가 맹사성의 집에 찾아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러자 집이 비가 새어 가구동 세간살이들이 모두 비에 젖었고 두 사람은 삿갓을 쏘고 앉아 대화를 했다. 이후 병조판서는 집에 돌아가 일국의 재상이 비가 새는 집에 살다니 라고 한탄하면서 고불의 청백리 정신을 감복하여 자기 집의 행랑치를 부수었다고 한다. 맹사성과 황희정성은 자주 비교가 되는데 황희는 강직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하는 인물이었는데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더라도 분명하게 개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신중하게 의견을 내는 스타일이었다. 실록에서도 맹사성의 단점으로 너무 우유부단해서 강직한 결단력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황희의 사위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위의 죄를 묻으려고 했던 황희의 부탁을 받고 같이 이 사안을 묻으려다 세종에게 딱 걸려서 파직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 그래서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하였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정성을 지닌 사람은 많았지만 성이나 호 뒤에 정성을 붙여 부르는 이는 4명밖에 없다. 그 4명은 맹정승, 황정승, 상정승, 오리정승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모범적인 청백리라는 점과 구세제민의 정치를 펼쳤다는 점 등이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를 들라 하면 맹사성과 황희정승인데 그 중에서도 맹사성을 으뜸으로 꼽았다. 맹사성의 묘는 경기도 광주 직동에 있다.